들을수록 행복해지는 현이의 책 한 그루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9단어. 이 책은 4명의 작가님께서 집필하였습니다. 홍성미, 류수진, 이경아, 김혜원 지음. 출판사는 모모북스에서 출판해 주었습니다. 4명의 작가님들은 강사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쁜 일상 중에 누군가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고자 하는 작가님들의 글을 보며 저도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그 위로가 여러분들에게도 잘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책은 총 9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중 1장, 나이, 시간은 너를 기다려주지 않아에 관한 4분의 작가님들의 글을 조금씩 낭독해 보겠습니다. 살아보니 비로소 깨닫게 된 것. 홍 작가.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남의 눈치 속에서 내 삶을 결정하며 살아간다. 직업을 선택하거나 이성과 만남을 결정할 때도 남의 눈을 신경 쓴다. 하다못해 SNS에 게시물을 올리거나 본인이 먹을 식사 메뉴를 정할 때마저 그렇다. 그리고 그것을 배려나 양보, 때로는 겸손이라는 이름으로 합리화한다. 그러다 보니 간혹 본인이 진짜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조차 헷갈려하는 사람도 있다. 그 이유가 뭘까? 사람은 누구나 본인이 선택한 것에는 책임져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다. 내가 음식 메뉴를 정하고, 미팅 장소를 정하고, 여행지를 정하고, 만남과 이별을 결정했다고 상상해보자. 그 순간순간의 선택이 좋은 결과를 가져다주면 더할 나위 없이 만족스럽겠지만, 그렇지 못했을 때는 분명 자책이 따를 것이다. 그 선택으로 받게 될 타인의 시선과 원망, 그리고 그 순간을 직면했을 때의 난처함과 민망함. 우리가 눈치 보는 것은 어쩌면 마주치고 싶지 않은 순간에 대한 두려움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사업자를 내고 10년이 흐른 지금의 내 삶은 그때와는 아주 많이 달라졌다. 통장 잔고도, 집의 평수도, 그리고 회사 규모도. 심지어 주변의 몇몇 지인들은 내 인상도 달라졌다고 이야기한다. 그때 그 회사는 개업 딱 3년 만에 법인으로 성장했고, 최종학력 전문대졸이었던 나는 2023년 박사 진학을 했다. 20대에는 몰랐지만 30대에는 깨닫게 된 것이 있다. 본인이 선택이 죄를 짓거나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아니라면 이 세상에 핀잔받을 일은 하나도 없다는 것. 싫어할 사람은 100번 양보해도 나를 싫어하게 되어 있고, 좋아할 사람은 눈치 보지 않아도 나를 좋아해 준다는 것. 당장 시작하지 않으면 곧 도전마저도 어렵게 만드는 나의 가속도 구간이 다가온다는 것.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인생을 주도적으로 사는데 진짜 필요한 것은 돈이나 상황이 아닌 의지였다. 따지고 보면 이 세상에는 돈 없이도 할 수 있는 것이 의외로 많다. 하지만 의지는 나이가 들수록 꺾인다는 사실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니 인생에서 가장 젊은 지금을 미천 삼아 조금 더 당당하게 선택하고 결정하면서 본인의 인생을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물론 모든 선택의 끝이 낙원이 아닐 수 있다. 하지만 최소의 삶에서 나를 위해 소비하는 시간이 남 신경 쓰느라 포기하는 시간보다는 더 많아야 하지 않을까. 그러니 망설이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조금 더 과감하게 인생을 설계해봐도 괜찮다고.
진짜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의 시선을 이겨야 한다고. 그리고 마침내 내 말이 맞았다는 것을 그들에게 결과로 증명해 보이는 일. 그것이 나를 눈치 보게 만든 사람들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해주고 싶다. 두 번째 20살. 류 작가. 대부분 여성들이 아이를 낳을 때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낳아주셨구나 라고 많이들 생각한다지. 나는 조금 달랐어. 출산하고 갓난아이를 키우면서 친정엄마 생각이 별로 나지 않았어. 그런데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나니 그 마음을 알겠더라. 아이를 늦게까지 돌봐주는 어린이집, 유치원과 달리 초등학교 돌봄 교실 시간은 5시까지였어. 한 번은 강의가 끝나자마자 정장 차림에 뾰족 구두를 신은 채로 행여나 늦어질까 불이 났게 달려갔어. 역시나 우리 아이만 덩그러니 교실에 혼자 남아있더라. 너무 미안했어. 그렇게 뛰다 보니 운동장에 다다랐을 때 숨을 고르기 위해 하늘을 올려다봤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흐르는 거야. 그러면서 머릿속에 한마디가 스쳐 지나갔어. 아, 엄마도 맞벌이로 우리 키우느라 엄청 힘드셨겠구나. 단순히 육아만으로는 친정엄마의 마음을 느낄 수 없었는데 워킹맘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나니 친정엄마의 지나은 삶이 고스란히 느껴지더라. 사회에서는 인정받는 커리어 우먼의 자리를 유지하고 싶고, 가정에서는 아내의 역할, 엄마의 역할을 동시에 잘 해내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들은 나만의 욕심은 아닐 거라 생각해. 누구나 가끔 자신의 역할이 버거울 때 있잖아. 다 던져버리고 도망가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삭막한 이 현실. 이제 큰아이가 중학교에 입학했어. 뒤돌아 생각해보니 걸음마 배우던 시절이 그립더라. 그땐 그냥 먹여주고 놀아주기만 하면 하루 일과가 끝났는데 지금은 사춘기 고민 상담, 진로 상담까지 신경 쓸 게 왜 이리도 많은 건지. 정신 차려보니 내가 벌써 40이래. 세상에나. 어릴 적 나에게 40이란 존재는 그냥 나이 든 아줌마밖에 안 떠올랐는데 막상 내가 그 처지가 되어보니 이것 또한 별거 없더라. 그냥 살다 보면 나이를 먹고 숨쉬다 보면 나이를 먹고 내가 나이를 먹는 건지 나이가 나를 먹는 건지 그땐 멋모르고 참고 견딘 일들을 지금 와서 다시 하라고 하면 못할 것 같아. 이렇게 애쓰면서 키워놨는데 그때로 다시 돌아갈 순 없지. 20살 때 못해본 것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할지라도 나는 사양할래. 내가 걸어온 이 길이 바로 내가 선택한 길이잖아.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있듯이 내가 밟아온 흔적에 대한 값진 추억이 너무나도 소중하니까 차라리 앞으로의 삶을 더 잘 살래. 앞으로 살아가야 할 나의 인생도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되도록 설계하는 중이야. 50대, 60대의 나이에도 찬란한 빛이 스며들 수 있도록. 이제부터 나는 두 번째 20살의 인생을 멋지게 살아볼래. 나이를 숫자로 먹지 않는 것. 이 작가. 나이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었다. 나이가 들면
그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할 것 같다거나 나이에 맞는 여행지, 나이에 맞는 음식점 등등 일상에서도 구분을 지었다. 하지만 요즘은 나이에 구분 없이 패션의 자유로운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가끔 커피숍이나 식당에 방문했을 때에도 대부분 어르신들이 자리를 잡고 계셔서 한참을 기다린 일도 있었다. 그뿐만이 아니다. 한 번은 신랑과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헬스장에 운동을 하러 들어갔다. 그 안에서 깜짝 놀랐던 것은 우리보다 훨씬 나이가 많아 보이는 분들이 열정적으로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심지어 조금도 지친 기색 없이 운동하는 모습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결국 지쳐서 헬스장을 나온 건 우리였다. 숫자로 나이를 먹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인턴이라는 영화를 무척 좋아한다. 이 영화에서는 70세 시니어 인턴이 등장하는 것이 가장 흥미롭다. 사회에서 자신의 역할을 찾고 멋지게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과정이 많은 사람에게 동기부여를 전달했다. 이 나이에 할 수 있을까? 생각만 하다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쉽게 할 수 있는 것도 어렵다고 생각하여 뒤돌아서 돌아오는 일도 있다. 오히려 나이를 의식하지 않고 사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 같았다. 내가 좋아하는 취향을 만들어서 그 시간으로 가득 채워진 삶을 보내고 싶은 욕심이 생겼다. 예를 들면 음식 한 가지를 먹어도 예쁜 접시에 담아서 먹는다거나, 좋아하는 음악과 술을 한잔하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말이다. 느긋하게 즐기며 나이를 보내야겠다고 다짐했다. 사람은 그 자체로 충분한 것. 결국 나이는 알아서 꾸준하게 잘 먹고 있으니 해마다 내가 몇 살인지 곱씹기보다는 나이에 조금 더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하고 싶다. 아홉수 콤플렉스. 김 작가. 20대에 바라본 30은 뭣 하나라도 완성작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내 인생 창고엔 미완성만 가득했다. 지금 와서 보니 나이 30의 인생을 정산하려 한 게 부끄럽기 짝이 없지만, 그때의 나는 이룬 게 하나도 없다는 생각에 조급하고 아쉬운 마음뿐이었다. 갑자기 회사에서 강릉으로 발령이 났다. 30 전엔 꼭 결혼할 거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던 나이인데, 아는 사람, 아는 식당 하나 없는 곳에서 혼자 지낼 일이 막막했다. 무엇보다 겪어온 9살, 19살을 생각하며 뭘 하든 어딜 가든 이번에는 몸 좀 사려야지 라는 생각이 가득하기도 했다. 이렇게 걱정이 앞선 채로 강릉 생활은 시작되었고, 그런 나를 위해 작은 목표 하나를 세웠다. 3번째 9살은 웃으며 보내주자. 10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나이. 9이란 숫자 따위에 의미 부여를 하지 않기로 다짐했다. 이겨낼 수 있다는 마음으로 나 자신을 믿고 이 시간을 유의미하게 보낼 방법을 생각하고 실행했다. 9시야, 내가 아무리 쫓아봐라 나를 이길 수 있나. 주어진 상황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런 시간을 즐기기 시작했다. 그 덕에 다시 시작했던 공부의 마침표. 고군분투 강릉 생활의 증거, 전임 강사 승진. 식사 자리에서 인연이 된 남편과의 결혼 약속까지, 이 모든 걸 이룰 수 있었다. 무엇을 한들 이보다 더 감격스러울 수 있을까?
참 정의하기 나름이더라. 미완의 숫자 9에 대한 안 좋은 믿음이 가져온 미신. 어른들은 9수를 조심하라고 했다. 결혼도 사업도 중요한 일도 수에 의미부여를 하고 꺼려왔다. 이렇듯 9수에는 막연한 두려움이 배어있지만 중요한 것은 나를 믿는 마음 아닐까? 29의 나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것을 해냈고 이제 더 이상 9수 콤플렉스는 두려움의 존재가 아니다. 최고 높은 숫자 9를 지나야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듯 9는 나의 앞자리를 지탱해주는 힘이 되어준다. 이렇듯 내 경험들이 큰 힘이 되어 나는 앞으로도 9을 넘어 성장해 나갈 것이다.